여러분들 그 라면집 같은 데 가면 이게 위에 붙어있는 그 타이머까지 다 써봤는데 개인적으로는 빅 타이머는 저는 좀 추천을 안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일단 너무 무겁고 굉장히 비싸고요. 칠판에 붙여놓으면 칠판 상황에 따라서 이게 점점 흘러내려와요. 그래서 저는 좀 비추를 좀 드리고 요 태엽 타이머는 떨어져도 쉽게 망가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눈으로 이게 보기 쉽고 그 다음에 요거 요리용 타이머 조그만 거 있죠? 이거 가격도 저렴하고 중요한 건 사용하기가 좋아요. 편해요. 이 타이머, 이 빅 타이머들이 버튼을 좀 많이 누르고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스몰 타이머, 조그만 타이머는 사용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 사놓고도 그냥 이거 조그만 요리 타이머랑 그냥 요거 태엽 타이머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확실히 교실에서 써보니까 기능이 좋은 것보다는 간단하게 있는 정말 간단한 거, 그 다음에 떨어져도 안 깨지는 거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소리 안 들린다는 분이 계시나요? 네. 그 선생님 그 저기 뭐야 들어오실 때 그 소리 조정한 게 있어요. 그걸 예 하고 들어오셨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 목차 번호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선생님들 보통 그냥 손으로 동그라미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요거를 딱 세팅을 해놓고 글씨 쓰는 거랑 그냥 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애들도 제가 하면서 하나씩 붙이는 게 아니라 이거 2번, 1, 2, 3을 미리 붙여놓고 시작해요. 그럼 애들이 대충 2번에서 나오는 중요한 문제는 한 3가지 정도가 있구나라는 걸 머릿속에 넣고 애들이 공책 정리할 때도 대충 3칸을 정도 띄워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파는 건 아니고 제가 직접 만든 건데요. 뭐 이런 거 만드는 거 쉬우니까 네. 만드셔가지고 좀 지금 이제 취업 기간이니까 필요하시면 만들어가지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칠판을 이제 활용할 때 한쪽에 이렇게 그 칠판 아이템들을 따로 이렇게 모아놓는 공간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대번호, 그다음 밑에는 이제 소번호가 있죠. 그 다음에 포인트 자석 있어요. 전 장구 자석보다 이렇게 색깔 있는 이제 동그란 포인트 자석 있죠. 요걸 활용하는데 여기 되게 좋아요. 네. 번호 말고 왜 그냥 소소하게 중요한 것들 앞에 강조할 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그 학생 이름 부착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저는 코팅해서 고무자석으로 안 하고요. 그냥 왜 앞에 제가 보여드리는 거 이거 있죠? 요거를 그냥 잘랐어요. 요거를 학생 수만큼 크기를 잘라가지고 그냥 그거 나눠줬습니다. 하나 정도는 그냥 잘라서 써도 무방하기 때문에 하나 잘라가지고 썼고요. 아깝다 그러면 그냥 직접 코팅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거 이제 네임펜으로 자기 이름 자기가 직접 꾸미게 해서 주고요. 이제 연말에 끝나면 어떡하죠? 이거 지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이트보드 클리너라는 걸 팔아요. 이걸로 애들한테 한 번씩 칙칙칙칙 뿌려주고 물티슈로 닦으면 싹 사라져요. 그러면 이제 다음 해에 학생들이 이것도 활용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준비물 소개를 드렸고요. 누가 낙서했어요, 여기? 이거 누구야, 이거? 네. 그럼 이제 판서의 기본적인 저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함께 공부하면서 판서하는 방법이 있고 다 배운 다음에 이제 단원 정리용 판서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하셔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들이 그 판서를 적을 때에는 막 색깔 여러 가지 쓰면 그 연필 바꿔갔다가 왔다 갔다 해야 되기 힘들잖아요. 혼자 공부할 때는 그게 괜찮은데 학습 안에서 공책 정리를 할 때는 일단 다 연필로만, 볼펜도 안 되고 연필로만, 왜냐면 틀리면 지워야 되니까. 그리고 정리할 때 빨간색이나 파란색, 형광펜 이렇게 활용해서 쓰도록 해주시고요. 선생님이 판서하는 중에는 아이들도 다 그냥 연필로만 하도록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냥 선생님이 적는 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적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일부러 판서할 때 틀린 글자를 넣는다든지 맞춤법이 틀린 걸 넣는다든지 아니면 가로 같은 걸 넣어서 아이들이 그냥 베끼지 못하게 이렇게 좀 노하우를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판서를 완성하시지만 함께 만들어가는 판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기본적으로 학습하실 때 하는 방법처럼 아이들하고 소통하면서 하시고, 판서 내용도 물론 교과서에 정답이 나와 있긴 하지만 심각한 오류가 아니면 해답을 아이들이 말하는 거를 판서로 적어주시면 그 말을 한 아이는 굉장히 뿌듯함을 느껴요. 왜냐하면 내가 말한 게 모든 아이 공책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해주시고, 지금 제가 오늘 만든 요 PPT는요, 그 채팅방에 그 구글 드라이브 다운받을 수 있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안에 보면 PPT 안에 링크도 다 달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칠판이 보통 교사의 전유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칠판은 학생이 쓸 수 있는 가장 큰 공책이다. 그래서 칠판의 권위를 좀 낮춰서 선생님들이 칠판에 애들하고 편하게 좀 낙서도 좀 하고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질적인 예를 좀. 네. 자, 지금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공책 정리, 코너식 공책 정리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영상으로 선생님들 찾아서 아이들하고 같이 보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과학 과목이 어려운데 네, 이렇게 도입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왜 공책 정리를 해야 되는지. 수업에서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제가 만든 거고 저희 반 아이들이 출연한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럼 빨리 네, 여기서부터 좀 볼게요. 1단계만 좀 볼게요. 1단계 코네식 공책 만들기. 이게 바로 코네식 공책이야. 손을 그어야 하네. 걱정 마, 만드는 법을 알려줄게. 먼저 공책과 연필, 자를 준비해. 제일 먼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가로선을 긋는 거야. 두 번째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가로선을 긋고, 마지막으로 왼쪽에서 두 번째 점 또는 2.5cm 되는 곳에서 세로선을 그으면 끝. 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면 선생님들이 아이들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공책 정리를 하는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책 정리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이 영상 하나를 같이 아이들하고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내용으로 정리할 건지는 여기에서는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게 교과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교과서로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교과서 배우는 거 하지 마시고 선생님들이 준비한 재밌는 내용 가지고 하시면 아이들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 중에 가끔 이 코네식 노트 만들기 귀찮아가지고 손으로 찍찍 긋는 애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핑계가 막 자가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말고 그냥 책으로 대고 해도 돼요. 책 대고. 책은 있지 않습니까? 책 대고 그으면 됩니다. 네, 꼭 자가 필요하진 않아요. 넘어갈게요. 코네식 공책이야. 네. 자, 지금 제가 이제 판서를 한 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 보면 판서 지금 보면 이렇게 지운 흔적이 이렇게 보이죠? 보이세요? 지운 흔적이 보이죠? 제가 판서를 다 하고 아이들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수업 종료 5분 전에 내용들을 싹 다 이렇게 지운 거예요. 지우고 나서 이제 랜덤하게 학생을 뽑아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나와서 그 내용을 채워넣는 겁니다.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나와서 아이들이 자기가 공책 정리한 걸 봐도 되고요. 아니면 교과서를 보고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내용을 채워 넣는 겁니다. 제가 3학년까지 공책 지도를 했거든요. 다 됩니다. 지금 이 아이들은 4학년 애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렇게 접촉식으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원수를 좀 줄이거나 아니면 나오는 순서를 좀 정해서 나와서 칠판 채우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 처음에 아이들 공책 정리를 시키실 때 그냥 이 영상만 보여준 다음에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그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잘 따라가다가 나중에 가면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선생님이 한 달 정도는 선생님도 똑같이 공책 정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공책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칸을 나눠서. 그래서 아이들이 공책 정리할 때 실제 공책을 어떻게 쓰는지를 칠판에서 보여주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요 번호 목차 꼭 준비하라고 했던 게 바로 이렇게 번호 부여 개념이 그 문단, 문장, 낱말을 추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이 글을 쓸 때도 문단을 나누는 것처럼 이렇게 공책 정리할 때 1번 매기고 2번 매기는 것도 자기가 중요한 핵심 문장으로 나누는 그 기술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아이들하고 이런 걸 훈련을 좀 해놓으면 나중에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공책 정리를 할 때에도 요 방식 딱 해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 소번호는 적어도 3개, 많아도 5개는 넘어가지 않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5번까지 넘어가는 내용은 사실상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막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책 정리할 때 너무 많은 양이 들어가지 않게 선생님들께서 내용을 압축해서 하는 것도 선생님도 훈련되시는 거고 아이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이 훈련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씨가 되게 더럽게 못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씨 못 쓰는 아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선생님께 판서를 열심히 해주시면 네, 글씨를 못 쓰는 애들한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이 아까 번호 공유해달라고 했는데 이건 없어요, 저도. 제가 이거 한 5년 전에 만들었는데 없으니까 선생님께서 이거는 직접 만드셔가지고 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연민쌤, 지금 그 네, 물어보시는 것 중에 네. 이걸 수업 시간에 사용을 하는지 어떻게 수업 시간에 하는지를 좀 여쭤보시네요. 어떤 거를 수업 시간에 채팅창에 말씀? 보시면 네, 과제로는 다뤄봤는데 수업 시간에도 사용하시냐고. 네네네. 수업 시간에도요. 네.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아이들하고 왜 사회 같은 경우 영상을 보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딱 보고 끝내지 마시고 영상에 나온 중요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데 선생님들께서 미리 수업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대충 오늘 중요한 핵심은 3가지 정도가 있을 것이고 그 중요한 거 중에 소 주제로 들어갈 내용들이 뭐겠다는 걸 머릿속에 넣으신 다음에 아이들 영상을 보여주던 학습 활동을 하신 다음에 끝나면 아주 짧게라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제가 이제 이거를 딱 적는 순간 바로 공책을 다 펴요. 펴고 기본적으로 제가 안 적은 부분 외에는 다 미리 적어 놓습니다. 이렇게. 이걸 훈련을 해요. 한 달 동안. 제가 단원을 적고 주제를 딱 적으면 아이들이 공책 펴서 같이 거기까지는 딱 적어주는 거예요. 그날 공책 정리를 하지 않더라도 공책의 한 부분은 제가 적는 학습 목표를 같이 적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왜 수업 시작하시기 전에 학습 목표 적으시잖아요. 그때 아이들도 같이 공책 동시에 펴서 학습 목표를 다 같이 적어요. 그 공책을 쓰던 안 쓰던. 그게 저희 그 반의 그 규칙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짧게라도 이렇게 정말 이거 보면 사실 짧잖아요. 이런 거 정리해주면 공책에다 자기들이 정리를 하는 거죠. 네. 아까 그 학생들이 제가 아까 여기 보여줬죠. 빈칸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 빈칸에 있는 것들을 아이들이 나와서 적었는데 여기 보면 카드가 붙어 있죠. 이게 뭐냐면 랜덤 카드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학생용 그 부착 명찰 있잖아요. 그걸 제가 막 카드처럼 섞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다 붙여줘요. 네. 그리고 그 아이가 맡아서 이 공간을 채우는 거죠. 실험 관찰을 저는 그래서 안 써요. 실험 관찰에 있는 내용을 오려서 공책에다 붙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표 같은 거나 그래프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오려서 공책에 붙여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 공책 같은 경우는 과학 책에 있는 내용도 하지만 실험 관찰도 있잖아요. 실험 관찰에 있는 내용을 적어서 그냥 잘라서 붙여요. 공책에다가. 어떤 분들은 아니 왜 그런 일을 2번에 실험 관찰에다 하면 되지?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이들하고 통합 공책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빈칸 채우다 보면 이게 자기가 공책 정리를 잘 못해가지고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친구 도움받아서 해결할 수 있고요. 아이들 중에 가끔 말이 안 되는 답을 적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바로 거기서 수정하지 마시고요. 아이들하고 같이 살펴보면서 어디가 잘못됐는지 찾고 이게 어떤 부분에 고치면 좋을지를 같이 의논한 다음에 아이들끼리 이제 공책에 다시 적을 수 있게 틀린 것도 배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뭐 글씨가 다 삐뚤빼뚤하죠? 이건 이제 아이들이 적은 거예요.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선생님이 그 판서를 하실 때 이렇게 빈칸으로 두고 자음이나 이런 것만 남겨두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저는 이제 그 단원 정리할 때, 그러니까 사실 매 시간마다 공책 정리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과학 같은 경우는 실험을 미리 쫙 한 다음에 뒷부분에 한 2시간 정도를 판서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아이들하고 배운 내용을 같이 복기하면서 판서만 이렇게 해놓고 이제 아이들이 쫙 다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때 카드 붙여서 채워 넣는 거죠. 그래서 수업 중간에 판서를 같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좀 번거로우다 그러면 마지막 시간이나 아니면 그 소단원이 끝날 때마다 1시간 정도 판서하는 시간, 아이들을 공책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앞에 보면 빈칸이었죠? 여기에 이제 아이들이 하는데 선생님들께서 이제 좀 약간 여기다 재미 요소를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정말 핵심 낱말에만 하지 마시고요. 좀 되게 어이없는 거 있어요. 막 그 저는 가끔 이제 그러니까 학습 목표를 비워놓는 경우도 있고 뭐 아니면 날짜를 비워놓는 경우도 있고 막 지우거든요. 그러면은 뭐 아이들이 꼭 수업에 있는 학습 내용 아니더라도 이 칠판 안에 있는 것 중에 자기가 꼭 채워 넣어야 되는 것들을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보통 한 여기 15개 정도가 붙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최소한 2번 이상은 칠판 나와서 자기가 글을 쓰는 경험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칠판 이거 활용하실 때 꼭 수업 내용뿐만 아니라 좀 재미 요소를 넣으셔가지고 거기서 수정하는 것도 좀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숫자를 열기를 썼는데 저는 사실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도 만들고 싶거든요. 그런 거를 만들면 좀 뭐 이렇게 저는 보세요. 숫자 보면 이 숫자 활용해서 글씨를 만들기도 하잖아요. 여기 뭐 1제 시대, 2 승만, 3 1호 부정선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자재 같은 것들 좀 만들어 두시면 생각보다 쓸 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모든 뽑기 할 때도 그냥 이거 그냥 숫자 모아서 선생님이 섞어서 뽑으면 그냥 바로 모든 뽑기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만들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인드맵입니다. 이게 모든 수업을 다 그 개조식으로 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이제 마인드맵 방식으로 해서 애들하고 조금 더 재미를 줄 수 있는 방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인드맵은 뭐 다들 만드실 줄 아니까 제가 뭐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들하고 할 때 이 5가지 정도는 원칙으로 해서 일단 종이 그 A4 용지 같은 거 주면 이제 이게 십자 접기 해가지고 그 가운데다가 중심 이미지 두고 오른쪽에서 시계 방향으로 만들고 주가지마다는 색깔을 좀 다르게 쓰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마인드맵도 판서 선생님이 같이 하고 아이들을 따라 할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되게 쉽게 정말 말도 안 되게 정말 이렇게 간단하게 아이들이 같이 나와서 만들 수 있게 함께 완성하는 방식으로 하시고요. 나중에 아이들이 좀 훈련되면 꽤 복잡한 내용도 지금 아이들이 만든 거거든요. 같이 나와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마인드맵도 선생님이나 아이들한테 이제 자기주도 학습으로 시킬 수 있지만 판서를 통해서 아이들과 같이 만들어 보는 경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링크 이렇게 달아놨잖아요. 마인드맵 여기 누르시면 링크를 누르면 잠시만요.
화면 공유가 이렇게 돼서 이쪽에 떴는데 제가 마인드맵 활용할 수 있는 쪽지랑 텍스트를 여기 블로그에다가 담아놨어요. 이 블로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돼. 네, 이게 생방송의 묘미죠? 다시 껐다 켜는 게 낫겠죠. 네, 링크를 누르면 안 되나 봐요. 네, 다시 키겠습니다. 왜 이러지? 화면 공유 중에 잠깐 끌게요. 네. 아, 공유 중지를 끄니까 되네요. 네.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어? 혹시 지금 저 나갔나요? 아니요, 형태 있어요. 있어요? 네. 근데 아, 그 저기가 나갔냐는 거예요, 컴퓨터? 네. 아, 예, 그거 나갔다. 아, 컴퓨터 나가졌어요? 예. 네, 그럼 컴퓨터 다시 들어갈게요. 그 소리 안 들린다는 선생님들 지금 제가 파일 하나 올려드릴 건데요. 그 아마 폰으로 접속하시면 좀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 파일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오류가 있어서 다시 나갔다가 들어왔습니다. 윤민쌤, 네, 그 여기 네, 질문 또 하나 들어왔는데요. 네, 예, 아이들이 각자 작성한 마인드맵을 피드백 하실 때 네. 핵심 개념 몇 개는 꼭 들어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지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궁금하대요. 아, 네, 아주 좋은 그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하기 전에 그 먼저 대충 그 내용을 핵심을 한번 짚어주고요. 그 다음에 주가지랑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도는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좀 저학년이나 중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주가지 정도는 제가 미리 그려줘요. 네, 주가지는 그려주고 시작을 하고요. 좀 더 어려워하는 애들은 그냥 한쪽을 이쪽은 제가 해주고요. 나머지 부분을 완성하게끔 이렇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아이들이 그림으로 표현하는 걸 좀 어려워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바로 그림으로 시작하지 마시고 글자로 쓰게 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가끔 애들이 정말 여기 마인드맵에다가 정말 구구절절히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좀 줄일 수 있는 훈련을 먼저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림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칠판 활용한 놀이인데요. 지금 코비드 상황에서는 선생님들께서 좀 간격을 넓게 띄워서 하면 좀 될 것 같은데, 물론 선생님들이 이제 보시고 판단하셔서 안전 목적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과정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보통 학습 내용을 배우기 전, 그러니까 예습 혹은 복습 활동으로 많이 쓰는 거예요. 여기 타이머가 붙어 있죠. 예를 들어서 6개의 모둠이 이렇게 있고요. 칠판을 6등분을 해서 여기가 이제 각자 모둠의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션을 내주는 거예요. 이번 사회 몇 단원에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식들을 찾아서 쓰세요. 그러면 이제 각 모둠의 1번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나와서 먼저 공부를 막 찾아서 처음에 같이 하겠죠. 나와서 적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이 과학 시간에 그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쓰겠죠? 그리고 시간이 딱 30초를 줘요. 그럼 30초가 끝나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10초 동안 공부할 시간을 줍니다. 그럼 이제 2번 친구가 나와야 되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게 게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친구들이랑 적은 내용을 똑같이 적으면 당연히 점수를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앞에 쓴 친구가 뭘 썼는지를 계속 보고 있다가 이걸 제외한 지식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아이는 정말 찾기 힘든 지식. 예를 들면 뭐 그 책 교과서에 보면 그 아이들 잘 안 읽는 부분이 있어요. 밑에 참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맨 뒤에 뭐 알아두면 좋을 뭐 이야기 이런 것들 잘 안 읽잖아요. 그런 걸 다 읽게 돼요, 애들이. 그래서 그런 거 찾아서 쓰게 되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제가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교과서에 굵게 표시된 것들은 다 누구나 아는 지식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하나씩 붙여줍니다. 1점이 되겠죠. 그런데 가끔 이렇게 보면 큰 거 받은 애들 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왕따시 받은 애들 있어요. 왕따시 받은 애들. 이 애들은 뭐냐? 여기에 아무도 찾지 않은 지식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진짜 꼼꼼히 본 거겠죠? 네. 그러면 점수를 더 줍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아이들이 교과서를 정말 꼼꼼히 읽어봐요. 예습으로도 좋고요. 복습으로 아이들이 배운 내용들을 정리할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이게 지금 딱 따다다닥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여유가 되신다면 칠판 말고도 다른 벽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벽에 전지 같은 거, 그 포스트잇 전지 있죠? 큰 거. 그거를 다 따로따로 붙여놓으신 다음에 각 벽에서 모든 별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일단 시간 제한이 있고 점수를 주기 때문에 게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애들이 좋아한다. 그리고 교과서를 되게 꼼꼼하게 읽게 된다.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지식 경매소라 이름 붙이긴 했는데 그때 달라요. 지식 발전소가 되기도 하고 지식을 찾아라 이런 거 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거는 편하게 제목은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식을 선생님만 이렇게 점수를 매기지 마시고요. 아이들하고 같이 이건 몇 점일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는 것도 재밌어요. 그럼 아이들이 이건 3점이다. 그러면 이제 자기 모둠에서 어떤 애가 이건 3점이에요. 그러면 왜 이건 3점이야? 그러면 이제 설명할 거 아닙니까? 그런 재미도 좀 있습니다. 지금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저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랄까 되게 지금 방에 저 혼자 있고 저 혼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되게 뭔가 느낌이 좀 그래요. 네. 그럼 그런 음소거를 단점이 있네요. 쉴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그냥 뭔가 혼자 얘기하고 있는 게 뭔가 좀 느낌이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나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애들이라고 하면 되지? 하는 분들은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 호응이 있어야 이 뭔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 거기 손들기 있을 거예요. 아니면 직접 말하시고 싶으신 분들 음소거 해제하신 다음에 질문하시고 다시 음소거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칠판에 보시면 저 여기 질문이요. 조그만 거 쓰고 있죠? 네. 저 질문이요. 네네네. 네. 자, 이은진이고요. 이 네. 지식경매소 활동하실 때, 네네. 쓰는 지식의 내용을 문장형이 꼭 아니어도 되나요? 그냥 이렇게 낱말 형태로도, 로 하시는 건지, 좀 아니면 완성된 어떤 내용을 쓰게 하시는 건지. 그래서 처음에는요. 아주 좋은 질문이셨습니다. 처음에 훈련할 때는 이렇게 낱말 중심으로 하다가요. 이제 사회 같은 경우는 낱말이 중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문장으로 이어지는 어떤 개념이 중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네. 개념을 쓰게 하기도 하고요. 시간이 좀 부족하면 제가 낱말만 쓰게 하고 이 낱말이 뭔지 설명할 수 있어야지 지식으로 인정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과학만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인권이다 그러면 자유 사회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럼 제가 사회권이 왜 중요하다고 썼냐 이렇게 쓸 때 대답을 해야 점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쓰는 게 좀 시간이 걸리면 그 쓴 아이가
발표해서 인정되면 점수 주는 걸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사실 이게 타이머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문장을 잘 안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타이머 없이 그냥 천천히 하시겠다 그러면 천천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도 이제 보시면 이걸 어떻게 하실 텐데 그냥 아이디어만 드리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 밀어내기 수학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수학을 이렇게 예제 문제를 풀어하는 걸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칠판에다가 아까 고무 패드나 아니면 뭐 종이 같은 걸 붙여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쭉 한 다음에 밀어내기로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지금 이 문제를 풀고 있죠. 그럼 이 학생이 이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숫자를 바꿔요. 이렇게 바꾸고 넘어갑니다. 이쪽으로. 그리고 풀어요. 근데 얘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 숫자를 바꿔놓고 했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에는 애들이 이렇게 줄 서 있잖아요. 근데 이쪽 뒤에 애들 또 줄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뒤에 있는 내가 얘 거를 봅니다. 그래서 얘가 잘 풀었는지 확인해요. 그래서 얘가 나 잘 풀었어? 물어봐요. 그럼 얘가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얘가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 손을 듭니다. 손을 들어요. 그러면 제가 갑니다. 제가 끄덕끄덕해요. 그럼 얘가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밀레이에서 보통 여기는 좀 되게 많이 했는데 제가 좀 미친 날은 교과서 이거 판을 교실 전체를 둘러놔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교실 한 바퀴 다 돌게. 네. 이렇게 복잡한 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이들하고 왜 이렇게 수학 머리 좀 시작 수화식 단원 들어갔을 때 그냥 정말 단순한 계산 있죠? 이런 것들.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이걸 풀고 있는데 얘가 못 풀고 있어. 그럼 얘는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 되셨죠? 네.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애들이 밀집해서 풀 수는 없으니까 선생님들께서 공간을 널찍널찍하게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드마카는 저는 기본적으로 애들한테 그 개인 거 쓰게 하거든요. 네, 그러시면 될 것 같고. 뒤에 교대가 지금 이해가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글이 겨 있어. 네. 여기는 지금 글이 여기는 지금 애들이 이렇게 줄 서 있잖아요. 이렇게 줄 서 있죠? 이쪽에 안 보이는 쪽에 이렇게 줄 서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줄 서고 있을 때 뒤에 애들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럼 뒤에 있는 애가 확인해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쵸? 네. 그리고 이 푼 애들 다 풀었다. 그러면 그 줄 교실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이 푸는 것도 보는 거예요. 감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푸는 사람이 되었다가 뒤로 가면 이제 감독이 되었다가 이렇게 해서 한 바퀴가 다 돌면 끝나는 겁니다. 애들이 풀 때는 되게 긴장을 해가지고 잘 못 푸는데 이 관찰자 입장이 되잖아요. 엄청 엄격해요. 엄청 잘 풀어요. 이 관찰자가 되면 아주 귀신같이 잡아냅니다. 네. 그게 참 신기해요. 네. 한 번에 지워지는 게 없나요? 네. 자, 이거는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의견 모으기가 이제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브레인 라이팅 그냥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주제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각자 이 종이가 다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종이에 여기는 지금 한 장으로 하는 건데 여기 이 모두만 안 적으시고 그냥 이렇게 처음에 하나 적고 옆으로 넘기면 옆에 있는 애가 위에 걸 읽고 그 생각을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 쓰기가 어려운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위에 있는 걸 좀 읽어보면 난 이걸 아이디어 얻어서 이렇게 써야겠다 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디어가 발전되면 이렇게 앞에 있는 아이가 시베리아 횡단 발음을 조심해야 돼. 시베리안 횡단 열차를 썼어요. 그러면 이 밑에 아이가 이 위에 글씨를 보고 그러면 우리 시베리아 횡단 열차 노선도를 한번 그려볼까? 근데 이 밑에 애가 좀 의견이 달라졌죠. 모스크바 맛집 갑자기 달라진 거예요. 근데 이것도 괜찮아요. 네. 왜냐하면
이 옆에 있는 걸 보고 맛집이 생각났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맨 마지막 아이는 횡단열차를 타고 창 밖으로 본 풍경 이렇게 막 적었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다 나온 아이디어를 보고 이제 모둠끼리 우리는 이 중에서 이것들을 정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발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계속 아이들끼리 대화로서만 하기 힘든 경우에는 이렇게 종이를 돌려가지고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이가 한 장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이거 모두만 쓰지 마시고 그냥 생각 하나 둘 셋만 적으신 다음에 4장을 만들어서 4면이면 그 4면 거를 옆으로 돌리면서 적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4장의 종이가 보이겠죠? 그 4장의 종이에서 아이디어를 추출해내는 것도 좋은 방식입니다. 브레인 라이팅이었습니다. 브레인 라이팅. 네. 이런 거는 뭐 선생님께서 표는 그냥 만드시면 되고요. 네. 저도 없어요, 이거는. 이번에 이제 앞에까지는 지금 판서, 공책 정리, 정리 학습까지 하는 방식을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수학 지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수학도 학습장을 저는 쓰는데요. 이렇게 칸 있는 공책 있으면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책에 숫자 풀 때 진짜 아시죠? 막 여기저기 풀었다가 막 저기랑 붙었다가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 지가 뭘 틀렸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하나 풀고 딱 막아주고 하나 풀고 막아주고 이런 방식으로 훈련을 시키고요.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틀린 문제 찾거나 식이 어디서 틀렸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고 지금 보면 수학 학습장이 이렇게 반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왼쪽에다 계산식을 썼지만 뭐 오른쪽에 써도 상관없고요. 대신에 왼쪽은 식만 쓰는 거예요. 식만. 여기는 식이 안 나왔는데 옆에 보면 이렇게 식이 이렇게 나와 있죠. 예를 들면 뭘 해야 좋을까? 뭐 겉넓이다 그러면 옆넓이 더하기 옆넓이 더하기 밑넓이 곱하기 2 이렇게 식을 쓰고 옆에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눠서 식을 정확하게 쓰고 계산하는 방식을 이렇게 훈련을 좀 시켰습니다. 이게 되게 이게 되게 도움이 됐어요.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단순히 계산 문제를 못해서 어렵다기보다는 좀 체계적으로 식을 쓰고 체계적으로 자기가 하는 그 방식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연습을 했고요.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활동인데 이제 한 단원이 끝나면 그 단원 선생님께서 단원 평가를 보지 않습니까? 수학 단원 평가를 보는데 계기를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수학 평가 시험지 뽑아서 딱 앞문으로 들어가는 순간 애들이 그거 보자마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선생님이 손에 흰색 종이가 뭉치가 들어있으면 그냥 속상한 거예요. 그것만 보더라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좀 어쨌든 그 아이들 그 평가를 해야 되니까 좀 애들이 좀 재밌게 느낄 수 있을까 생각해서 이런 방식의 아이템을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단어평가가 보통 20문제에서 25문제 정도 들어있잖아요. 초등학교는. 그래서 20문제를 좀 쪼갭니다. 여기 보면 이제 순한맛, 매운맛, 슈퍼맛 순서대로 문제를 푼다. 단계별로 쌤에게 확인을 받아야 다음 단계로 간다. 3단계를 못 통과하면 공신이 된다. 이건 그때 달라요. 공신은 2명의 제자를 둘 수 있고 공신이 되도록 돕는다. 이렇게 딱 보시면 대충 어떤 그림인지 이해되시죠? 3단계 문제를 다 푼 아이들은 공신이 돼요. 그럼 그 아이가 다른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침 배운 아이는 3단계 걔네를 통과하면 걔네들도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거죠. 주의할 점이 아이들이 가끔 공신이 빨리 되고 싶어 자기 제자를 빨리 졸업시키고 싶어서 그냥 답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꼭 이 점을 알려줘야 돼요. 답을 알려주면 그 친구는 그걸 영원히 모르게 된다. 그리고 풀이 과정에 오류가 있는지 혹은 힌트만 준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러면 한 반의 아이가 20명이면 3단계까지 있으면 총 60장이잖아요. 그럼 60장을 다 내가 검사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시는요. 2단계까지는 본인들이 통과시킬 수 있어요. 통과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자기가 딱 보고 이 친구가 다 제대로 풀었다. 그러면 2단계까지는 자기가 통과시킬 수 있어요. 단 마지막 단계, 제일 어려운 서술형 문제가 있는 단계는 저한테 반드시 허락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선생님 조금 힘드신데 공신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선생님이 일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제가 만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컨셉을 좀 보여드리면 일단 3단계로 이렇게 제작을 해요. 그래서 제일 쉬운 단계는 8문제, 그 다음 단계는 7문제, 그 다음 단계는 5문제 정도 이렇게 만들어서요. 3단계로 만들고요. 제가 칠판에다가 이렇게 컨셉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 아이들 아까 저기 또 이거 명찰 보이시죠? 이름 명찰. 공신이 된 친구들은 여기다가 명예전당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좀 작아서 안 보일 수 있지만 여기 보면 아이들이 자기 아바타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를 볼 수 있어요. 또 볼까요? 네. 이번에는 라면. 네. 라면 3단계로 이렇게 했고 역시 컨셉도 이렇게 라면집이죠. 라면집. 그림을 잘 못 그려서 대충. 네. 그래서 아이들이 통과되면 여기에 자기 이름을 붙이고 아바타를 꾸밀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붙었다는 뜻은 뭐죠? 공신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참 신과 함께 그 인기 많을 때 만들었던 분신과 함께 여기 자세히 보면 분수의 신입니다. 분수의 신. 분수 단어는 애들이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분수도 3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하고 여기 안에 그 그림 그려서 이거 다 푼 친구들은 여기 인증할 수 있게 보면 여기 근데 좀 재밌는 게 아이들 밑에 보면 이렇게 뾰족뾰족 나온 게 있죠? 이게 뭐냐면 뒤에 나올 것 같은데 네, 뒤에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공신이에요. 이 아이가 공신인데 도움받는 아이들 2명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졸업시키면 얘네들은 다시 떨어져 나가겠죠? 그럼 다시 당당하게 아바타를 만들 수 있는 공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컨셉도 보여드릴게요. 이번엔 피자. 네, 피자 3단계. 매번 이거 컨셉 생각하는 것도 되게 일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막 이번에는 뭘까 이렇게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맨날 이거 고민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근데 하면 재밌어요. 애들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그 맛집 보면 맛집 그 벽집처럼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막 사인 남겨놓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골목식당 백종원도 왔다 가고 뭐 이런 거 있죠. 네. 은미쌤, 네.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는데요. 네. 학습지는 전체 수만큼 준비하시는지, 시간이 모자라서 3단계를 못 풀 경우는 어떻게 하시는지, 네. 그리고 수준 낮은 당연히 학생들도 모두 풀어야 되는지, 네, 뭐라고요? 수준이 낮은 학생들도 모두 풀어야 네. 되는지.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걸 3단계로 나눈 의미가 이걸 다 끝까지 통과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아이들이 어느 단계에서 어려워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제일 앞장은 그 수학에서 기본 문제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단원평가 문제, 그다음 세 번째는 서술형 문제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학 수준이 낮은 아이들은 보통 1단계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1단계를 정확하게 푸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시간 제한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날 이게 다 공신이 됐다 하면 이 아이들은 나머지 아이가 다 통과될 때까지 계속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험지는 당연히 우리 반이 20명이다 그러면 20장, 20장, 20장 이렇게 준비해야 돼요. 네. 그래서 좀 뭐 종이는 좀 많이 쓸 수 있지만 아이들이 일단 한 장 푸는데 8문제, 7문제, 5문제밖에 없으니까 심리적으로 되게 문제가 적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합치면 20문제인데 아이들이 약간 그런 식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재밌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 만들기 귀찮은데 수학 예를 들면 저 사칙연산 이런 거는 문제 같은 게 많지 않아서 제가 그냥 손으로 써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보석가게라고 컨셉을 잡아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잘랐어요. 잘라서 단계별로 다 풀면 여기 보면 이제 오팔, 루비,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있죠? 4가지 보석을 다 모으면 얘들 풀죠 이렇게.
여기 이렇게 금고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을 수 있게 보석을 다 모았으니까 이런 식도 컨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 풀 때는 이 사칙연산 같은 경우는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로직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걸 먼저 풀어야 되는지. 그래서 이거 종이를 주고 공책에다가 천천히 풀 수 있게끔 시간을 충분히 줬어요. 여기다 풀면 공간이 좁아서 다 못 풀 수 있으니까 공책에다가 천천히 이 로직에 따라서 풀 수 있게끔 했었어요. 선생님들께서 아마 더 많은 아이디어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종이가 합쳐지면 어떤 글자가 나와서 뭐 미션을 수행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분명 수학 문제를 푸는 것 같은데 되게 이상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네. 제 자랑이 아니라 애들 다 그랬어요. 한번 해보시면 저와 같은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수업의 핵심은 서로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이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친구를 돕는 건데 중요한 건 도울 때 그 친구가 문제를 다음에도 풀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4학년도 가능했거든요. 저기 근데 나는 왜 채팅방이 왜 안 보이지? 어떻게 안 보일까요, 채팅방이? 채팅방 그 채팅 펼쳐보면 보일 텐데 그거 눌러도 안 보여요? 잠깐만요. 아니 화면 공유를 눌러놓으니까 그렇게 안 보이네요. 그러면 질문을 읽어드려요? 네네. 학습지를 4등분으로 잘라서 가지는지 한 사람은 그러니까 한 지금 4등분이면 이 하나짜리를 20장을 뽑으면 4등분하면 한 아이가 동시에 갖는 게 아니고요. 하나 풀고 확인받고 두 번째 거 가져가고 확인받고 세 번째 거 가져가서 확인받고 네 번째 거 확인받아서 한 장을 이렇게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거랑 똑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슈퍼 슈프림 피자만 제가 줘요. 그리고 다 풀고 저한테 확인받은 애가 다음 피자를 먹을 수 있어요. 이것까지 푼 애는 캡사이신 피자를 먹을 수 있어요. 이거 다 먹은 애는 여기다가 이제 인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3장을 다 주는 게 아니고요. 한 장씩 가져가는 겁니다. 한 장씩.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풀면 근데 이거는 위계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앞에 이 수학 시험지는 위계가 있어요. 근데 이 보석은 위계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애는 멍청하게 에메랄드 2장 가져가서 2개 푸는 애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바보 같아서 잘못한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아무거나 먼저 가져가도 돼요. 그래서 4장을 다 완성한 친구는 보석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금고에다가 자기 보석을 넣다 해서 자기 이름을 넣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시험지를 어떻게 만드나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활용했던 거는 키셀파에 그 시험지 마법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6학년 거는 다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 보시면 곱셈과 나눗셈, 그다음 각도, 분수, 혼합계산, 소수 덧뺄셈, 평면도형, 막대 그래프, 삼각형, 꺾은선 그래프, 분수의 나눗셈 이런 거를 다 3단계로 다 문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교과서가 바뀌지 않는 한 이제 제가 또 같은 학년 하면 이걸 뽑아서 위에 내용은 다 지우고 그림을 제가 직접 그려가지고 3단계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게 좀 이제 3단계는 꼭 이렇게 항상 학습 내용과 관련된 거로만 해야 되냐? 그렇지 않고요. 사회도 응용할 수 있고 과학에도 응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중학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기본 연산이 좀 잘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강추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일일수학입니다. 일일수학. 연산 문제지만 바로 출력해서 뽑을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같은 문제가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230 더하기 520이 나왔죠. 이거를 제가 한 번 더 클릭할게요. 그럼 문제가 바뀌어요. 완전 그 난수로 돼 있어서 계속 문제가 바뀌어요. 이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연산이 다 나와 있고요. 근데 이 채점을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이 문제가 계속 바뀌니까 채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 QR코드가 있어요. QR코드로 핸드폰으로 딱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여기 답이 딱 나와요. 이렇게 답이 딱 나와요. 선생님, 근데 그 일일 수학이 개정 전 내용이래요. 개정 전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 수식 자체가 변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께서 예. 그 개정 내용이 맞는 거 여기 보면 찾아서 하시면 돼요. 이게 학년 위기에는 좀 안 맞아요. 왜냐하면 개정 전이어서. 근데 여기 내용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사실 뭐 개정에 상관없이 다 당연히 풀어야 되는 것들이니까 그런 걸 이제 찾으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저는 이걸 어떨 때 쓰냐면 아까 그 단계를 통과 못한 애도 어떡하냐고 말씀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분수의 나눗셈을 푸는데 어떤 아이가 1단계에서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분수의 나눗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분수의 덧셈부터 모른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 한 장 뽑아서 그거 먼저 풀게 해요. 저는 그걸 처방전이라고 부르는데, 아, 고객님 분수가 많이 아프시네요. 지금 진분수 더하기 잘 못하시네. 그럼 제가 오늘 처방전 하나 뽑아드릴 테니까 이거 먼저 풀어보세요. 그래서 먼저 이거 풀게 하고 개념이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평가 문제로 다시 돌아오게끔 해요. 그래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줘요. 이거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끝까지 아는 게 중요해서.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링크 달아놨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앞서 판서 관련된 내용은 다 이제 끝났어요. 이제 지금은 이제부터는 그냥 제가 팁이랄까 제가 자주 애용하는 방식의 놀이가 있어서 선생님들께 그냥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끔 이제 애들이 나도 좀 체육 나가기 힘들고 그래서 따로 시간 하나 내가지고 지식올림픽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몸은 안 쓰고 머리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막 기억력, 낱말력, 발음력, 추상력, 추리력, 초성력, 추정력,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런 능력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하는 건데 이것도 제가 여기다가 링크 달아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파일 그 안에 다운받으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마 옛날에 다 해보셨을 거예요. 좀 경력 있으신 분들은 한참 우리 그 플래시 게임 같은 거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플래시 게임들 제가 모아놓은 거예요. 이건 그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그 과학사랑 누구시지? 김정식 선생님, 그 중등의 과학 선생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께서 사이트 운영하시고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게임들 모아서 해놓은 거예요. 제가 출처도 다 밝혀놨고요. 게임 한번 하나 몇 개 실행해 볼까요? 자, 좀 약간 쉬어가는 타임으로 자 공유 중지하고 자. 자, 김지현 선생님. 네. 자, 게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이거는 무슨 능력일 것 같아요? 발음력입니다. 발음력. 자, 자 준비되셨죠? 네네. 자, 시작. 앞집 팥죽은 붉은 팥. 땡. 자, 이러면 땡입니다. 자, 자, 이렇게 한 놀이에요. 그래서 한 명, 이제 예를 들어서 모든 별로 한 명씩 그 올림픽에 참전할 아이들을 뽑아서요. 나와서 나는 발음력이야. 그러면 이제 발음력 아이들이 쭉 앉아 있고 이제 한 명씩 도전해서 이제 통과하는 게 게임이 되겠습니다. 혹시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그럼 마이크 열어드리죠. 네네. 자, 도전하고 싶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그러면 마이크 열어드릴게요. 한 번에 통과하시면 제가 커피 드리겠습니다. 자, 이벤트. 자, 도전. 자, 채팅방에서 도전 받으세요. 자, 채팅방에 써주세요. 네. 자, 물 좀 마시고 올게요. 진영상 잠깐 진행해주세요. 네. 하시고 싶은 분 계세요? 저요. 정예란 선생님. 네, 정예란 선생님. 잠시만. 이제 찾아야 돼. 네. 음소거 해제드렸어요. 정예란 선생님. 자, 누구시죠? 정예란 선생님이 하실 거예요. 아, 혜란쌤이에요? 자, 좋습니다. 혜란쌤, 앞에 이거 연습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마이크 테스트부터. 소리. 마이크 테스트부터. 네. 되나요?
네. 네, 틀려요. 자, 근데 이걸로 안 낼 거예요. 다음 거 낼 거예요. 자, 준비. 다른 거 할 거예요? 당연하죠. 연습했을 거 아니야. 이게 묘미지. 이렇게 다 바꿔야 돼요. 애들 중에 앞에 있는 애가 연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주자는 다른 문제 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재밌습니다. 자, 갑니다. 시작. 여기 계신 저분이 밥 법학 박사이시고 여기 계신 이분이 백 법학 박사이시다. 이거 너무 쉬웠는데 잠깐만. 일단 인정하겠습니다. 인정.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일단 커피 하나 드릴게요. 자, 요거 다음 거 시작. 또요? 네, 시작. 저기 저 말뚝이 말을 맬 수 있는 말뚝이냐 말을 맬 수 없는 말뚝이냐 말을 못 맬 말뚝이냐. 뭐야, 왜 이렇게 잘해? 아까 그 1번이에요. 1번 해봐, 1번. 1번. 자, 그럼 1번. 자, 1번. 자, 시작. 앞집 팥죽은 붉은 팥죽이고 뒷집 콩죽은 콩콩죽이고 우리 집 깨죽은 검은깨 깨죽이다. 뭐야? 뭐야. 자, 헤라쌤 커피 드릴게요. 자, 김지영 선생님. 자, 다시 한번 김지영 선생님. 자, 네. 지영쌤. 자, 준비. 이거 똑같은 거. 시작. 앞집 팥죽은 붉은 팥죽이 땡! 자, 땡! 못하시네. 이분 그냥 못하시는 분이네. 네. 이런 게임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추억의 게임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클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예. 여기 보면 링크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서 다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지금 얼마나 했죠, 제가? 지금 시계가 안 보여가지고. 거의 1시간 넘으신 것 같아요. 1시간 넘었어요? 이렇게 지금 1시간 넘게 열심히 한 제가 진짜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켜놓고 듣기만 하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채팅으로 쳐주시거나 아니면 마이크 오프 온 좀 동의를 하셔가지고 직접 육성으로 질문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선생님들이 링크 주소를 좀 다운받을 PPT 링크 주소 알려드릴게요. 네. 그러면 지금 제가 바로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에듀콜라 홈페이지에서 공유해 주실 수 있으세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일본어 했어.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그럼 지금부터 저희는 일본어로 대화하는 타임인가요? 아니요. 이거 인터넷 방송 이렇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리미트가 없어져요. 이렇게 제한이 없어지네요.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지금 바로 일단은 파일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은 없으신가요? 제가 지금 선생님들 마이크 음소거를 풀어드릴게요. 음식 드시고 계신 분은 안 계시죠? 예, 그러면 좀 풀겠습니다. 예. 자, 이제 모든 분들 음소거 해제했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지금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어떤 게 올지 알아. 지금 어려우니까. 일부러 키신 것 같아. 뭐 몇 개 많네. 아직도 재밌어. 1, 2학년은 적용해 보셨네요. 있어 여기. 뭐 보고 있어? 여민쌤. 네. 1, 2... 그냥 음소거를 안 되겠어. 음소거 눌러놓으셔야 다 할 되지 않을까요? 테니까. 예. 자, 지금 연민쌤하고 저하고만 풀어놨고요. 질문 있으신 선생님들 뭐 채팅이시나 아니면 마이크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요, 연민쌤. 네. 1, 2학년에서도 적용해 보셨는지. 1학년, 2학년은 제가 못 해봤어요. 3학년부터는 해봤습니다. 네. 1, 2학년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일단 집중도가 낮아서. 저 2학년 담임 해보고 2번 반, 3번 정도 해보고 제가 느낀 건 일단 노트 정리보다 글 쓰는 것 자체가 연습이 좀 잘 안 되는 친구들도 많아가지고. 지금 PPL 하시나요? 네?
지금 PPL이에요? 먹는 거 다 나오는데. 아 그래? 아유 뭐야? 뭐 드세요? 네? 뭐 먹냐? 뭐 드시냐고요, 지금. 뻥이요. 제가 최애하는 과자입니다. 선생님 뭐 다른 궁금하신 거 뭐 없어요? 아, 지금 하나 이제 질문 들어온 게 코넬식 노트 정리는 몇 시간 하시는 건 아니라는데 얼마나 자주 사용하시는지. 일단은 단원 정리할 때는 꼭 쓰고요. 그러니까 그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국어도 국어책에다 쓰는 게 일단 첫 번째인데 국어도 소단원별로 좀 지식 내용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정리하고요. 국어공책은 독서록으로도 활용하고 여러 가지 좀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독서록을 따로 안 만들어요, 저는. 코네식 그 형식에다가 단어는 책 제목, 뭐 주제는 이 책에 대한 주제, 그 다음에 내용 이렇게 쓰는 걸로 하고요. 선생님 그리고 그 아까 다음에 질문 단어는 놓쳤던 건데 네, 소단원 정도만 끝날 때마다 하고요. 대단원이 끝나면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해요. 그래서 마인드맵 왜냐하면 대단원은 내용이 많으니까. 네. 이거 혹시 녹화돼 있나요? 지금 녹화하고 있어요. 아 진짜로? 아 녹화하고 있대요. 근데 녹화하고 있는데 제가 선생님, 중간중간에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선생님들 지금 편집은 녹화하고 없습니다. 있는데 이게 제가 일단 이것만 설명 먼저 드릴게요. 녹화하고 있는데 이게 녹화된 화면이 어떻게 나오는지 저도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들 얼굴이 나오면 최대한 모자이크 할 수 있으면 해보고 정 안 되면 그냥 못 올리는 걸로. 선생님들 얼굴 다 나오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리고 네, 질문 또 있어요, 연민쌤. 네 봤어요. 네. 네. 지식 경매소 할 때 못 찾은 지식을 더 높은 지식을 주는데 점수 채점할 때 단어를 제대로 설명해야 점수를 주느냐? 네. 찾았을 때 그래서 원래 이 게임은 모든끼리 계속 대화를 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허용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단어의 뜻을 예습 같은 경우는 단어의 뜻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아니고 복습 같은 경우는 중요한 이제 개념이면 설명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예습하고 복습할 때 그리고 아까 선생님 올라왔던 질문 중에 제가 말씀 안 네. 드렸던 게 있는데 그 학습지 이렇게 나눠서 하는 활동 있잖아요. 네. 이 활동이 그냥 일반적인 선생님들 생각하는데 그 40분 1시간인지 아니면 선생님의 시간 더 긴지 그거 물어보신 분이 있었어요. 아,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진도를 좀 빨리 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도를 조금 더 빨리 빼고요. 2시간이나 3시간 정도 확보를 한 다음에 이 활동을 해요. 네, 충분히 시간을 많이 줘요. 그래서 애들끼리 계속 상호작용하고 못하는 애도 1단계에서 머물러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처방전도 좀 주고 그래서 저랑 못하는 애들 한 5명 정도는 계속 상호작용하고 나머지 그룹 애들은 그 3단계 활동을 자기들끼리 막 하고 있고 이렇게 좀 나눠서 돼요. 하다 보면. 그럼 일단 40분은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네. 40분은 무조건 넘습니다. 네. 네. 보통은 2시간. 2시간? 보통은 2시간을 잡습니다. 또 하나 질문인데 보상 활동이 있는지 궁금하시네요. 공책 정리에 대해서. 저는 공책 정리 보상 안 해주고요. 제가 처음에 애들한테 부탁을 해요. 이거를 한 달만 딱 해보면 진짜 도움되고 재밌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한 달만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한 절반 이상 애들은 재밌고 좀 뭔가 정리되는 느낌이다라고 많이 얘기해주고요. 한 절반의 절반은 좀 어렵다. 잘하고 싶은데 어렵다. 도와달라고 하는 애들 있고 그 절반의 절반 나머지 애들은 이거 왜 하냐 이렇게 하는 애들 있어요. 근데 걔들은 그냥 뭘 해도 왜 하냐라고 하는 애들이어서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막 전체가 다 아이들이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할 때 같이 하는 시간을 좀 그때는 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잘 못하는 건 괜찮으니까 할 때는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좀 같이 노력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부탁은 하죠.
자, 또 질문이 있는데 너무 네. 빨리 수학 문제를 풀어 달인이 된 애들은 두 명 달인 달성한 뒤 뭐 하나요? 그런 애들은 보통 독서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는 끝난 다음에 하는 활동을 항상 정해 주셔야 돼요. 저는 항상 독서를 시키고요. 그리고 시간이 그렇게 남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달인이라고 하는 아이 중에 정말 특출나게 잘하는 애들은 정말 빨리 끝내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는 제가 2명보다 좀 더 붙여주죠. 네, 2명보다 좀 더 붙여주고 그 다음에 뭐 제가 해야 될 거 3단계도 좀 부탁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칠판 관리 같은 거 시키기도 해요. 칠판 애들 막 낙서하고 난리 나거든요. 근데 애들이 딱 여기까지는 안 됩니다, 손님. 이렇게 여기 구역까지만 아바타 만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좀 정리하는 거 시키기도 하고요. 네, 되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참 이게 이제 카주라는 건데 제가 악기를 잘 못 다루는데 이렇게 수학 딱 통과하면 제가 보상으로 이걸 불러주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불러줘요. 이렇게 좀 불러줍니다. 애들 되게 좋아해요. 끝까지 그러니까, 멈추지 말고. 네? 다. 그래서 이런 걸로 선생님이 그냥 딱 통과하면 막 이렇게 그럼 애들이 와 벌써 통과된 사람 있어 막 이렇게 좋아해주고 잘 통과하지 못했던 애가 이거 통과해서 받으면 되게 기뻐해요. 그래서 물론 기본적으로 선생님과 애들이 잘 지낸다는 전제하에 이거 해줘야지 좋아하지. 네, 잘 안 지내는데 이거 하면 애들이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저 저 질문. 위에 저도 먼저 하세요, 선생님. 네, 저 요르시아인데요. 그 수업 시간 5분 전에 필기한다고 했잖아요. 아니, 5분 네. 남았을 때. 네. 근데 필기 양이 조금 애들이 생각하고 적고 하면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조금 네. 어떤 상황인지 조금 그 5분 남았을 때의 상황을 대충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어요? 5분 남았다는 거는 네. 기본적으로 애들이 필기 어느 정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학습 활동 진행하면서 필기를 어느 정도 해요. 그러면 애들도 같이 필기를 해요. 저랑 할 때. 그 설명할 때는 저 보고.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안 적어놨기 때문에. 지들도 뭘 적을 수는 없어. 그러면 이제 어쨌든 한 5분 전에는 판서가 완성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애들도 얼추 판서가 거의 다 완성돼 있어요. 이 상태에서 지우는 거예요. 5분 남은 상태에서 지우면 거기를 이제 키우는 활동은 아이들이 같이. 네. 그래서 판서를 막 선생님들이 머릿속에 떠올릴 때 되게 양이 많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학습 활동이랑 그 다음에 간단하게 오늘 배우는 핵심 정도만 간단하게 적는 거는 정말 금방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판서를 할 때 뭔가 빡빡 채워야 된다 이런 느낌보다는 정말 간단하게 왜냐면 선생님들 습관이 돼야 되거든요. 내가 설명하는 지식이 위계를 가지고 번호가 매겨져서 딱 아이들에게 딱 정렬이 되는 모습을 선생님도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건데도 그냥 간단하게 적어놓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도 좀 훈련을 계속 아이들하고 학기 초에는 계속 열심히 해요. 네. 선생님 저요. 질문이 두 가지가 또 왔는데요. 네네네. 요것만 먼저 할게요. 네. 카주 네. 3,000원짜리 사도 되냐는 거랑 구부러진 자는 어떻게 쓰냐고. 구부러진 자? 구부러진 자가 뭐예요? 구부러진 자를 누가 구입하셨다 그래서 지금 댓글에서 계속 물어보시는데 선생님들이. 구부러진 자? 혹시 이거 말하는 건가? 하여튼 잘 모르겠지만 저도 구부러진 보이나? 구부러진 자가 있긴 한데 그냥 이거는 문방구에서 팔고 카주는 이게 아마 2,000원인가 3,000원인 것 같아요. 뭐 그냥 저는 인터넷에서 파는 거 샀었어요. 나중에 애들한테 선물로 하나씩 줬었거든요. 네, 애들 근데 웃긴 거 못 부는 애는 되게 끝까지 못 불더라. 이거 원리를 몰라가지고 그냥 계속 바람만 불고 못하는 애가 있더라고요. 부부절과 비슷한 거예요? 이게 그냥 부는 게 아니고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여기에 있는 판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그 판을 떨어서 나는 소리예요? 맞아요. 네. 이거 원리는 되게 쉬운데 이거 그냥 느낌을 모르면 어렵습니다. 예, 카주가 원래 언어 치료용으로 나온 거라네요.
네, 아, 그다음에 그래요? 이은지 선생님 질문해 주실래요? 아까 뭐야 이거. 네, 지식 경매소 활동할 때 모두가 네. 아는 지식은 1점, 그리고 나무도 모르는 거였나? 하여튼 그거가 3점 이렇게 차등 배분을 하셨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궁금해지는 게 모두가 네. 안다라는 거는 그게 어쩌면 가장 그 단원에서 핵심이기 때문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근데 여기서 경매소에서 중요한 거는 발굴의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중요하다는 게 어떤 그 가치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교과서에서 모두가 아는 그 지식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중요한데 그거는 우리가 그 당위적 목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이 활동에서는 보통 우리가 아이들이 굵은 글씨, 그 다음에 교과서에 있는 그 선생님이 설명한 거 이거 외에도 뭐 그래프라든지 아니면 뭐 더보기라든지 뭐 예제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 번씩 꼼꼼하게 읽어보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어쨌든 아이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의 개념을 칠판에다가 일단 다 한번 훑어서 볼 수 있다는 점이 있어서 그런 목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궁금했었던 게 그렇게 되면 네네. 되게 막 구석에서 아무도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를 막 그런 그렇죠. 거를 막 불 켜고 보게 될까 봐. 그러면 이게 그런데 중요한 오히려 거는 애들이 이걸 한두 번 해보잖아요. 그러면 그런 지식은 점수를 못 받는다는 걸 알아요. 왜냐면 저도 처음에 할 때는 이런 지식은 점수를 줄 수 없어. 왜냐면 이 지식이 왜 중요하지라고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애들도 나중에 같이 이 지식 정말 좋은 지식인가? 우리가 아무도 몰랐던 숨어있던 지식인가? 이런 거 물어봤을 때 애들이 맞다고 동의하면 하고 그 다음에 아닌데 그 아이가 막 정말 언변을 막 해가지고 막 살을 붙여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또 인정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막 정말 어떤 지식의 가치를 논한다기보다는 아이들이 교과서를 좀 더 보고 그 다음에 개념들을 좀 설명하려고 하는 의지를 좀 주고 이렇게 하려는데 좀 더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되게 많이 들어오셨었네. 네. 예, 저희가 많이 계실 때는 57명까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어제 연민쌤 우리 둘만 하는 거 아니냐고 고민했었는데 생각보다 많네요. 이 정도면 그 빅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들 또 질문 더 있으세요?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해도 될까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 영상은 저장된 거 제가 확인하고 만약에 선생님들 얼굴 나오면 최대한 안 나오는 방향으로 해보고 정 어떻게 못 만지면 필요하신 분만 연락 주시면 제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나갈게요. 다 나가세요. 나 혼자 있고 싶으니까. 다들 나가세요. 이제 혼자 있고 싶어.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들어오신 분이죠? 이거 에듀콜라 사람 말고도 많이 들어오셨네. 어떻게 하셨지? 어디 링크가 여기 날라갔어? 어디 보냈어요? 링크를? 페북에도 보내고 인디스크도 보내고 그랬구나. 내가 좀 많이 알아요, 선생님들. 이제 삭제. 이럴 줄 알았어. 좀 메이크업을 좀 할 거 그랬네. 댓글이 인디스쿨 이거 큰일 났네. 댓글이 작성되면 삭제를 못하네. 선생님들을 내보내드릴게요, 제가.